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45,000불이 깨지고 또 한때는 43,0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회복해서 이제 43,200달러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가격 하락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증시도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정도가 빠졌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이니까 나스닥에 비해서는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증시 물론 현재 마이너스 1% 정도가 빠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파란색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의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원인으로는 며칠 전에 연준의 부의장이 강력한 긴축 정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3월 16일 날 지난달 3월 16일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5%를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PC 물가 상승률이 6.4%예요.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이 이 2%인데 지금 6.4가 나왔으니까는 3배가 넘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제가 지난 경제학 관점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물가 상승률을 보는 지표 중에 이 PC가 있고 CPI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연준에서 보는 거는 이제 PC이고 그 CPI와 PC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이 오른 상품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PC를 연준에선 선호를 한다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상단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 아무튼 이 PC 물가 상승률이 6.4%면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수치가 이 물가 상승률이 6.4%라면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이 물가 상승률은 더 높거든요. 거의 한 10%에서 많게는 20%까지도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보다 지금 미국이 물가 상승률이 더 높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계속 이제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더 반응하는 이유가, 이것도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양적 긴축하고 빅스텝까지 함께 동시에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는 양적 완화의 반대거든요. 지금까지 연준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가지고 시중에 돈을, 유동성을 엄청 풀어놨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너무 시장에 돈이 풀려 있으니까 이 풀려진 돈을 다시 회수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양적 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빅스텝이라는 거는 지난 3월 달에 0.25% 25bp를 올렸어요, 금리를. 근데 이제 다음 달 5월 달 FOMC에서 0.25%가 아니라 한 번에 이거의 2배인 0.5%를 올린다라는 게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장은 지금 크게 반응해서 이렇게 세계 증시도 많이 빠지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이 증시와 지금은 어느 정도 또 커플링이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순간을 벗어나면 비트코인하고 증시는 디커플링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 중에 상당수가 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와 어느 정도 커플링을 가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은 이제 제 갈 길을 정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작용을 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유로운님께서 이 기사 하나를 남다부 카페에다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미 긴축 폭탄의 급락, 베테랑 트레이더 다음 BTC 황소장 2024년 5월에 시작될 것 해가지고 이 기사를 올려주셔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제 다음 BTC, 그러니까 다음 비트코인 황소장이 2024년 5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내년이 2023년인데 아직도 그러면 2년이 남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피터 브렌트라고 이 미국의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있거든요. 이분이 작년에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기억을 해요. 작년 이제 5월달 기사인데, 리플을 사기라고 했던 피터 브렌트가 XRP 지지자들이 내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 해가지고 자신이 이 리플한테 너무 비판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리플이 뭐 276%에 달하는 랠리를 펼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적도 있는데, 근데 뭐 그 이후로 이 랠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아무튼 피터 브렌트가 이번에 이런 트윗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이 트윗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과거에 2번 이제 10배 넘는 상승을 보였을 때 다음 단계까지 평균적으로 3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 고점을 넘어서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10배 이상의 상승을 보일 때 이 걸리는 시간이 33개월 정도, 평균 33개월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따지면은 여기도 33개월이 걸려서 그것이 2024년 5월 달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단서를 붙기는 하죠. 이런 역사가 반복될 경우에 다음 로켓 스테이지는,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이 2024년 5월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해요.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라고 단서를 붙였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될 거라 믿지는 않지만 이라고 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요 차트를 보시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차트잖아요. 근데 이때도 보면 고점을 한 번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고점을 딱 찍고 이렇게 3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하나의 고점이 아니라 지금 고점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는 싼 고점을 이렇게 딱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게 진정한 고점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현재 지금 올해까지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좀 불장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쌍봉을 찍은 이걸 진짜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금 어제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950원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삼각 수렴을 보여드리면서 이 삼각 수렴 안에서 이렇게 좀 더 떨어져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갈지 말씀을 며칠 전에 드렸는데, 지금 이 삼각 범위 안에서 지금 이렇게 더 떨어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표 수량을 못 모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분할로 해서 매수하시면 지금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갈라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갈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저점만 연결한 이 지지선을 쭉 보여드렸는데, 그때 이 지지선을 말씀드릴 때만 해도 이 지지선을 깨지 않고 지금 쭉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제 지지선을 깼습니다. 결국에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와서 있는데, 근데 뭐 이게 휩소를 보이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지지선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선 저항선도 다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그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지선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갈라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까지 한번 좀 전해드릴게요. 뭐냐면은 갈라게임즈에서 타운크러쉬라고 해가지고 테스트용 게임을 지금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갈라체인을 출시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이름이 자이리라고 했었잖아요. 이 갈라체인인 이 프로젝트 자이리가 나오면 이제 갈라도 이 메인넷을 갖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 자이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이 게임을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게임이 이제 이렇게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게임즈에 딱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타운 크러쉬 해가지고 지금 이제 런칭을 한 걸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와요. 게임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누구나 게임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플레이 영상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게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 게임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게임 아시잖아요. 세 개의 동일한 이 과일을 놓으면 막 터져가지고 내려오는 거, 이런 걸 헥사라고 했던가요? 제가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단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인벤토리에 보면 요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코인 이름 자체도 이렇게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테스트 코인은 이제 말 그대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뭐 가격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이 갈라체인이 잘 구현이 되는지 이 테스트하기 위한 토큰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도 없고 금전적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꽤 재밌더라고요.
별도의 또 뭐 NFT를 구매하는 거 없이 무료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갈라 게임즈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라 게임즈에서 이 프로젝트 자일이라고 불리는 이 갈라 체인이 출시가 되면 이제 갈라도 이제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갈라 체인을 통해서 이 갈라의 생태계가 훨씬 더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특히 얼마 전에 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이 송보드 로드맵하고 이 플레어 네트워크 로드맵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F 자산이 나오고 또 그 F 자산이 이 갈라랑 연결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큰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갈라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출시가 계속 늦어져 가지고 너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은 느리지만 계속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선 계속 갈라를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이 메타버스 세상에 이 게임이 차지하는 분야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갈라의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세계의 이런 이슈 상황과 또 이거에 따른 증시와 비트코인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또 갈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시장이 계속 약세를 좀 보여지긴 하지만 이런 약세장을 기회로 삼고 목표 수량을 계속 채워나가신다면 뭐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기 때문에 이 반대의 시장이 찾아와서 또 웃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남다부 카페에도 좋은 글 많으니까 분위기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공부하고 싶다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이 남다부 카페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